네, 안녕하십니까. 매드스쿨에서 재수부 국어 맡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요번에 6월 평가원 시험 문제를 통해서 수능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한 예상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국어 독서 문제 푸는 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어 독서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는 국어가 선택 과목이 생기게 되면서 문학하고 독서가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다음에 선택 과목이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번 6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PCR 지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주되게 봐야 될 게 예전까지는 독서 지문이 3세트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는 4세트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 파트에서 지금 PCR 지문에 대해 보니 그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소위 말하는 되게 불친절하게 시험 문제를 낸 거죠. 그 이유는 수능 특강에 이 연계 지문에서 자세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 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제자들이 어렵게 고난도 문제를 내서 변별력을 갖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부 지문을 못 내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온 연계를 지금 거의 60% 이상 똑같이 발제를 하되 그림을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게 불친절하게 시험 문제를 낼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지문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 지문,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독서 지문에 대한 그 풀이 방법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 같은 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독서 지문은 가장 중요한 게 요약의 힘이에요. 요약의 힘인데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이 많은 정보들을 다 일일이 촘촘하게 그냥 말이 요약이지 옆에다 그대로 옮겨줘도 메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약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 글의 흐름, 전개 방식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들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표시해두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확인하는 작업식으로 문제 좀 푸셔야 좀 수월하게 독서 지문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겠지만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과정을 나타내는 전개 방식이라면 뭐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대조, 비교 대조 혹은 역사적인 흐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개 방식에 따라서 이 전개 방식에 따라서 키워드를 잡아나가면 여러분들이 독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잠깐 보시면 자, 요거 관연도 기출문제인데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1차적으로 여과된다.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보호본점이 담겨있다. 사구체는 들새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새동맥을 흘려보내며 물, 요소, 나트륨, 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호본 주머니를 통해 세뇨 안으로 나가게 이 과정을 사구체 여과라고. 여러분도 뭐 어렵지 않게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어는 사구체 여과라고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선생님한테 천천히 읽어봤는데 혹시 이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지 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문은 사구체에서 여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물, 요소, 나트륨, 얘네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로 흘려보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단에서 이 많은 정보 중에 단백질과 다음에 작은 물질 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지 제대로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앞에 나온 것들 좀 학생들 중에는 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1차적 여과된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진 덩어리 이 단어는 같은 개념이고 보호본 주머니 담겨있다도 같은 개념을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 단어에 대한 부가적인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구체 과정, 여과 과정의 핵심적인 단어들은 요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문제지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문단을 마치시면 뭐 학생들에 따라 읽는 습관이 다르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단을 끝나고 나면 일치 문제,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게
문제 풀 때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21번인가요? 21번을 같이 보시면, 자, 21번 내려가시면, 자, 지금 이것처럼 윗글을 이해하는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근데 최근의 문제는 지문을 가하고 나 두 개를 던져준 다음에 이 일치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봤겠지만 가, 나를 도표로 주어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읽은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먼저 푸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윗글을 우리가 1문단만 읽었을 때 이런 단어들 못 봤죠. 그죠? 기저막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차차 알부민, 기저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구나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사고체 여과를 통해 물이나 포도당이 세조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걸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를 줄여나가시죠. 줄여.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가지고 2문단, 3문단 갈 때 이 여기 있는 것들만 고민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첫 번째 문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문단으로 가볼게요. 2문단 가시면, 네, 2문단 가시면 지금 1문단에서 키워드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과정.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맞춰서 키워드를 찾아줘요. 단어들을. 사고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고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고체 바깥으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주로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고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쇠동맥의 직경보다 사고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쇠동맥이 작다. 이에 따라 사고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고체의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낮은 높은 혈압이 발생하고 이 혈압으로 인해 사고체 모세혈관에서 사고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사고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에서 자, 과정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는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고체 여과에 뭐가 나왔어요? 힘이 필요하다. 항상 수능에서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힘과 방향에 대한 부분은 같이 살펴봅니다. 여기는 아직 방향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 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힘이 나오면 방향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사고체 막 바깥쪽으로 이게 여과네. 그죠? 여과.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힘. 이 힘은 주로 들쇠동맥과 날쇠동맥의 직경 차이.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들쇠동맥은 두껍고 나가는 날쇠동맥은 얇기 때문에 그 안에 압력차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경 차이에서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 힘하고 직경 차이는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고, 사고체로부터 혈액이 들어가는 들쇠동맥의 직경보다 사고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쇠동맥의 직경이 작다는 얘기는 이 전체 문장은 요거는 직경 차이하고 같은 개념. 이에 따라 사고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도 직경 차이. 자연히 사고체의 모세혈관에는 다른 신체기관의 모세혈관보다 높은 혈압.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거 여과예요, 여과. 이거 아시겠어요? 여과. 여과로 발생하고 이 혈압으로 인해 사고체 모세혈관에서 사고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사고체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럼 여기서 핵심어를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과정에서의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직경 차이에서 생기더라. 이거 다 지우고. 그러면 이때 힘을 조절하는 직경 차이가 그건 뭐다? 여기서 이 변화를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직경 차이로 일어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렇다면 요거 밑줄친 기억 문제를 푸는데 쌤이 요거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밑줄친 문제를 풀 때에는 선지에서 헤매지 마시고 밑줄친 것에서 키워드를 가져가세요. 그럼 여기 뭐 있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뭘 통해서? 직경 차이를 통해서 조절한다. 그러면 선지에 직경 차이란 말이 나와야 돼. 이게 녹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를 볼 때 일일이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를 찾아서 그거를 분석해 보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요게 몇 번이었죠? 23번인가요? 23번. 23번에 보면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개 중에 4개는 가짜야. 그러면 그 4개가 논리적으로 안 만들겠다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들어가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다 따져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시간 낭비. 그 다음에 거기서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나왔던 기억의 이유는 뭐야?
직경 차이를 통해서 자, 힘 혹은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요 단어가 녹아 있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들쇠동맥의 혈액 속도, 들쇠동맥의 직경이 조절되어서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일정하다. 혈압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혈류량을 일정하게 한다는 말은 같은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으로 되겠어. 나머지 보면 내피세포 한층,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기억의 이유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나중에 또 오답한다고 했을 때 이 근거가 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밑줄 친 거에서 가장 밑줄 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른다는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구체막에 대한 구조와 그 다음에 뭐 실질, 혈압 여러 가지 공식을 통해서 만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현강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기초적인 거 정리하면 독서 지문에서 제일 처음에 헤드라인 문단에서 중심 소재와 전개 방식을 고르세요. 그 전개 방식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나눠주면 그게 독서의 힘이 되겠고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마찬가지 밑줄 친 부분에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선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주는 그렇게 접근 방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